저는 글로벌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한국 스타트업 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생각을 하는지, 특히 이제 베를린의 스타트업 씬을 보면은 정말 인터내셔널 하거든요. 90% 이상은 영어로 소통을 해도 문제 없을 정도. 왜 제가 10%를 남겨놨냐면은 행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독일어를 하면은 좋은데, 이벤트라든지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영어를 쓰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베를린 현지 엑셀레이터인 실리콘밸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있는 프리아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한국 스타트업 분들을 도와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 스타트업 분들의 유럽 진출, 독일 진출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지고 있는 문화는 정말 네트워킹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벤트에 딱 가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먼저 이라는 관계를 구축을 하고 나서 뭐 소개를 받던지 파트너십을 맺어서 무언가를 한다든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먼저 다가가고 네트워킹을 하고 자기가 있는 그런 특정 분야보다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빌딩을 하는 게, 한국에 이제 있다 보면은 주입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성장을 하고 스킬을 팔려면은 어떤 요소가 되게 중요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가지를 꼽았어요. 하나는 네트워킹 익스피리언스 경험. 네트워킹으로만도 안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험이 있으면은 경험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ICT라든지 아니면 테크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팩트. 베를린에 온 지는 2016년도에 왔으니까 한 5, 6년 정도 됐고요. 저는 여기서 창업을 하러 왔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가진 거 없이, 이제 아는 사람 없이, 어떤 정보도 없이 이제 여기로 왔었거든요. 글로벌 세상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팀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유럽을 생각하게 됐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의 어느 도시가 영어를 잘 쓰는지를 2번째로 봤어요. 왜냐면 저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자국의 언어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만큼 스케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보고 있고요. 언어를 알게 되면 문화를 알게 되고, 이제 문화를 알게 되면 지식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창의성, 다양성. 유럽은 많은 나라가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문화 이해도가 사람마다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세계를 보면은 아시안의 시각으로서 유럽, 서양을 바라본다면은 거기 안에서도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원래는 네덜란드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랑 이제 독일 베를린이랑 비교를 했을 때 베를린의 인구수가 조금 더 높았고요. 그 독일어를 쓰는 나라가 넓었어요. 그 이유지 다른 거는 다 똑같았어요. 스타트업 관련한 일을 계속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대학교 휴학을 하고 저는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일을 배웠었고요. 배운 경험을 가지고 co-founder로서 이제 스타트업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다가 외국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경험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독일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게 계기로 현재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베를린에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의 이제 무료예요. 이제 외국 분들에게 그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은 레지스터가를 되어 있다던가 브랜치가 있다던가 이제 무언가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지원을 받기가 수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Founders Fund Stipendium이라고 있어요. 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에 정말 좋은 엑셀러이팅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신 다음에 그 넥스트로 베를린에 와서 브랜치를 세우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하이 레벨로는 EU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독일하고 베를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베를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복지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요. 그 킨더겔트라고 해서 자녀를 키우면은 그 자녀에 대한 수당이 나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의 다른 주요 국가보다 생활비가 저렴하고요. 유입 인구 성격인 것 같아요.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술하는 분들 많이 왔고요. 그리고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창업하기가 이제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특성상 몰려있지 않아요. 베를린 하면 스타트업 성격이 되게 강하고요. 뮌헨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또는 두셀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되어 있어서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곳에 진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정적으로 느려요.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하루, 우선은 2-3주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이제 빨리빨리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데 아직 이제 베를린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도시들은 아날로그 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베를린에 왔을 때 아무런 연구가 없었어요. 가능하나 많은 이벤트에 가서 많은 미답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관계를 쌓기 시작을 했고 아시아 또는 한국인으로서 베를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베를린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앰베서더를 하게 됐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 관계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 프리랜서 비자를 받을 때는 레터 오브 인텐스 업무 의향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또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업무 의향서를 받았고요. 제가 있는 이 아시아 베를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정부 산하에 있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커뮤니티 자체가 아시아와 베를린의 교류를 지향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베를린 측에서 추천서도 받았어요. 서류를 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 외국인이 베를린에 왔을 때 얼마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여기에서 일거리가 있는지 두 번째는 주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전입신고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뱅킹 얼마나 많은 돈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얼마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로 결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줄 수가 있다면은 저는 프리랜서 비자를 준비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사실상 쉽진 않죠. 그 한국하고 이 유럽의 교류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 한국 분들이 생각하기에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생각을 하시는데요. 유럽도 정말 좋은 기회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서 많이 이제 베를린이나 유럽 진출을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서포트를 했으면 좋겠어요.